여러분 혹시 2026년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월드컵의 해라거나 지금까지와 비슷한 가까운 미래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인구학자들이 입을 모아 가리키는 파멸의 카운트다운. 그 티핑포인트가 바로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하죠.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익어가는 그 개구리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냄비의 물은 이미 끓는 점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그 뚜껑이 닫히는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이미 예고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수치들이 가리키는 아주 서늘한 현실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왜 지옥문이 열린다고 하는지 그 살벌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가 불러올 노동의 종말입니다. 여러분은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돌파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노인이 많아져서 지하철 경로석이 부족해진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박살이 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6년은 한국 경제를 그동안 멱살 잡고 끌고 왔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막내격인 1960년대 초반 생들마저 전면적인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핵심 인력들입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통계가 말해줍니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없어요.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멈춰야 하고 식당과 편의점은 알바를 못 구해서 문을 닫거나 외국인 노동자로 전부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미 지방 소도시에서는 흔한 풍경이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게 서울 한복판, 여러분의 집 앞 편의점과 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질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곧 세금 낼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곡간을 채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30 세대 여러분,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국민연금 떼가는 거 보면 한숨 나오시죠? 2026년이 지나면 그 한숨이 비명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버는 사람은 줄곧 쓰는 사람만 남은 나라에서 과연 복지라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승객은 계속 타는데 엔진이 꺼져가는 버스와 같습니다. 멈추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지옥문이 열립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불패 신화,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종교처럼 있었죠. 그런데 2026년은 이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합니다. 월급이 끊겼으니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그동안 깔고 앉아있던 아파트입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집을 팔거나 줄여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시장에 매물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줄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부모 세대만큼 인구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그 비싼 아파트를 사줄 돈이 없습니다. 금리는 올랐고 대출 규제는 심해졌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파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없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학 원론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 자산 가치는 폭락합니다. 물론 서울의 초핵심지, 강남 같은 곳은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 외곽, 경기도, 그리고 지방 아파트들은 상황이 심각해질 겁니다. 일본의 다마, 뉴타운스 아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쿄 외곽의 거대 신도시가 노인들만 남은 유령도시로 변해버린 그 끔찍한 현실이 2026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기는커녕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곧 닥칠 현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재앙은 우리 밖에서 몰려옵니다. 바로 수출 코리아의 몰락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기술 하나로, 수출 하나로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이 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중국의 추격이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추격이 아니라 이미 추월당했거나 목덜미를 잡힌 상황이니까요. 기술 격차? 옛말입니다. 가격 경쟁력? 게임이 안 됩니다. 2026년쯤 되면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은 한국을 완전히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마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에게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애국 소비를 내세우며 한국 제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최대 경쟁자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 경제가 예전처럼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무역 수지 적자가 만성적으로 굳어지는 순간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전기세가 미친 듯이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배, 3배가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2026년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자리 잡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뇌관, 가계부채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뉴스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빚폭탄의 심지는 점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끌에서 집 산 청년들, 빚내서 자영업 버티고 있는 사장님들. 이들에게 고금리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입니다. 2026년까지 금리가 획기적으로 낮아질까요?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만약 이 빚폭탄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파산이 속출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안 합니다. 그럼 다시 소득이 줄고 빚을 못 갚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 대공황의 시나리오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기업의 부실에서 시작됐다면 2026년의 위기는 가계의 부실, 즉 바로 우리 이웃, 내 가족의 빚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정말 2026년이 지옥문처럼 느껴지시나요?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토록 적나라하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 창문을 잠그고 먹을 것을 사두듯이 경제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국가가 해결해 주겠지,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잔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깔고 앉은 자산, 즉 부동산에만 목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 내 통장에 매달 꽂히는 현금, 즉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무리하게 집을 지키기보다 몸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고 연금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근로소득 외에 제2, 제3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사활을 거셔야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 년에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둘째, 기술과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역설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다는 뜻입니다. 어중간한 사무직,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일자리는 AI와 로봇에게 대체되겠지만 기계를 다루거나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고숙련 전문가, 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은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해외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한국 시장은 좁아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아웅다웅 경쟁해봤자 먹을 파이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성장하는 국가, 젊은 국가에 투자해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나를 지켜줄 방패는 결국 달러니까요. 2026년 한국 경제의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인구, 부동산, 수출, 부채. 이 네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쳐오는 퍼펙트 스톰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왔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어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냄비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6년이 여러분에게 지옥의 입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6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10년 뒤 나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작지만 강력한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경제학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6년 한국 경제,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돌파구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